어쨌든 이 테슬라에서 만든 차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요. 그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게 법률적으로 허용하는 한에 있어서 하겠다라고 일단 단서를 달긴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게 가능한지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가격 변동성 위험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에 대해서 이 보고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즉시 현금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들고 갈 수도 있다라고 언급돼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즉시 현금화를 하면 사실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들고 가면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얘네가 또 뭘 할까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투자 자산의 느낌으로 들고 갈지 아니면 이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또 뭔가를 할지 이 부분은 이제 차치하고 어쨌든 이래서 그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 가격 변동성 위험 때문에 결제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그럼 네. 넘어가고. 실제로 테슬라 말고도 다른 업체도 비트코인 결제를 받는데 이 뒷단에서 중개업체들이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현금화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나 아니면 이걸 받는 업체나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이 안 되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요거 말고 네. 테슬라다. 테슬라는 더 큰 그림을 그린다라고 있어요.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시사특공대. 자, 이정근님 같은 경우는 날카로운 질문을 연일 던지고 있어요. 자, 볼게요. 일단 두 개인데 이번에 이더리움. 네네. 이더리움도 아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큰 가상화폐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암호화폐. 비트코인 다음에 이더리움. 네네네. 이번에 이더리움. 미국 시카고 선물거래소 정식 등록 게시를 하는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비트코인의 전략처럼 단기 악재가 될지 아니면 쭉 그냥 처음부터 호재가 될지 궁금합니다. 와, 이거 전문적인 얘기인데 해도 되나? 짧게 요거 싶은데. 짧게만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괜찮다. 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비트코인 처음 했을 때처럼 한번 쭉 내려갔다 올라오는 건 아닐 것 같다. 네, 왜냐하면 그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할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 네. 굉장히 과열돼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공개된데 2019년에 그때 당시 이제 CME에서 비트코인 선물이 나왔는데 그걸 관할하는 CFTC라는 그 미국 정부 기관이 있어요. 네. 거기 수장이 나중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면서 발언을 한 게 뭐였냐면 그때 우리가 왜 CME 비트코인 선물을 만들었는지 알아? 너무 버블이 끼니까 우리나라는 그걸 규제라는 방식으로 해결했어요. 막 박상기 장관이 나와서 거래소 패소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 미국은 우리가 버블을 깨는 방법은 시장으로 해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과열을 깨뜨릴 수 있는 건 이른바 공매도잖아요. 매도잖아요. 매도. 숏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수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CME에서 선물 시장을 열어서 이 버블을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하도록 위해서 우리가 CME 비트코인 선물을 열어줬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더리움 선물이 나오는 건 오히려 이게 CME라는 미국 정부의 관할권 안에 있는 거래소에서 선물 상품이 처음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른바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봐서 악재라기보다는 호재로 인식하고요.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투자하시길. 네. 특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 상승이나 하락 폭을 보면 알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위험 상품이라고 불리는 주식보다도 더 훨씬 더 낙폭과 또 오름세가 크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비트코인 얘기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조 가까이 1억 7조 8조, 1조 7천억 8천억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양을 매수하면서 아주 비트코인 가격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른바 이제 머스크 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업계에서는 해요. 그래서 하이먼 민스키 모델이라고 이게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지면 공포 구간에 진입한다라고 해가지고 많이들 나오는 거거든요. 가격이 상식이었죠 우리가. 네, 이런 급등한 자산에. 근데 이제 이게 하이먼 민스키 모델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 모델이다라고 해가지고 끝없이 오른다라는 농담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테슬라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기업들이 그 연간 보고서를 우리나라는 치면 금융감독원, 미국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다 제출합니다. 그 연간 보고서를 이제 봤더니 그 각 주에 투자 정책의 변화라고 해서 이제 언급이 돼 있어요. 네. 뭐라고 돼 있냐면 야 우리가 투자 정책을 2021년 1월에 바꿨다. 이게 뭐냐면 현금 자산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 투자 정책을 바꿨는데 Therefore라고 나와요. 그 일환으로 비트코인에 15억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온 게 뭐냐면 가까운 미래에 in the near future라고 돼 있어요. 네. 우리가 그 테슬라를 비트코인으로 팔겠다. 그 법률 조항이 뭐 이렇게 허가하는 한해서라는 뭐 조건을 알게 됐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두 가지 중대한 발표가 있었던 거예요. 15억 달러를 투자했다. 가까운 미래에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하. 자, 하나씩 또 얘기를 또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데어포라고 했지만 이런 거 보통 이제 논리적인 귀거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인데 어쨌든 테슬라라는 지금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업체잖아요, 시가총액으로. 네네네. 네. 판매 대수는 아닙니다. 네, 판매 대수가 아니라 네네네. 시가총액이 가장 큰 자동차. 나머지 다 합쳐도 테슬라에 안 됩니다. 그렇지. 네네. 테슬라 빼고 나머지 자동차에서 다 합쳐본 것보다 더 큰 자동차 회사가 됐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자산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는 네네. 거. 두 번째는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차도 살 수 있게 해서 비트코인을 상용화하는데 우리가 앞장서겠다는 두 가지를 지금 얘기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회장이 이쪽 관심이 많았나요? 원래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일단은 이분이 이쪽에 약간 이 혁신가잖아요. 네. 이분이 실제로 약간 되게 진지하게 일반 사람들이 하면 진지한 멍멍이 소리인데 일론 머스크가 하니까 오, 이 뭐지 싶은 게 화성에다가 화성 경제를 이룩하겠다라고 하는 그러게요. 사람이에요. 네. 그 일환으로 지금 스페이스X라는 그 우주선 요거까지 네네. 이제 시도하고 있고요. 근데 이분이 친암호화폐 인사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나타냈고요. 1월 29일에는 자기 트위터 프로필에다가 비트코인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요 바꿨다 해가지고 그날 비트코인이 10% 이상 뛰는 일도 벌어졌었거든요. 그리고 이달 1일에는 요새 가장 핫하죠. 클럽하우스. 네. 음성 기반 소셜 미디어인데 여기서 나는 비트코인 지지자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참 알겠습니다. 자, 이 테슬라라는 그 CEO 본인은 그렇다고 치고 이 테슬라 회사로 들어가 봅시다. 이 테슬라에서 만드는 뭐 여러 가지 사실 많지 않아요. 종류가 너무 차가 몇 대 없어가지고 5손가락에 다 꼽힙니다. 만드는 차종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어쨌든 이 테슬라에서 만든 차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요. 그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게 법률적으로 허용하는 한에 있어서 하겠다라고 일단 단서를 달긴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게 가능한지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가격 변동성 위험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에 대해서 이 보고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즉시 현금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들고 갈 수도 있다라고 언급돼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즉시 현금화를 하면 사실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들고 가면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얘네가 또 뭘 할까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투자 자산의 느낌으로 들고 갈지 아니면 이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또 뭔가를 할지 이 부분은 이제 차치하고 어쨌든 이래서 그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 가격 변동성 위험 때문에 결제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이 같고요. 부분은 그럼 네. 넘어가고. 실제로 테슬라 말고도 다른 업체도 비트코인 결제를 받는데 이 뒷단에서 중개업체들이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현금화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나 아니면 이걸 받는 업체나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이 안 되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요거 말고 네. 테슬라다. 테슬라는 더 큰 그림을 그린다라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여기다 이제 지금 시작은 이제 비트코인인데 아마 네. 이게 이제 디지털 자산, 가상 자산으로 이제 확대를 하게 되면 네. 이른바 지금 우리가 뭔가를 다 결제할 때요. 금융생활 할 때 우리는 지금 되게 편하게 결제를 하고 있는데 뒷단에는 다 금융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하겠다는 걸 다시 넓혀서 이제 디지털 화폐로 하겠다라고 치면 이른바 지금 2019년부터 테슬라가 하는 게 뭐냐면 딜러 없는 자동차 회사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게 몇 번 들었어요. 모든 걸 다 온라인으로 팔고 있죠. 그런데 온라인을 판매할 때 결제를 할 때 어쨌든 뒷단에는 금융사가 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을 하게 된다, 디지털 자산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특징이 뭐냐? 국경이 없어요. 그러게요. 게다가 중간에 그 금융사가 뒷단에 끼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른바 테슬라 유니버스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결제를 테슬라가 인정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다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소비자는 중간에서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사실 뒷단에 금융회사 끼면서 이 금융회사들이 챙겨가는 수수료도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걸 다 그냥 테슬라가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비자한테 혜택을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동차 사러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다 그거 낍니다. 뭐 BMW 파이낸셜, 벤츠 파이낸셜, 뭐 현대캐피탈 이런 식으로 끼는데 막 할인 혜택을 막 주는 것처럼 얘기해. 근데 그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그 금융 상품을 써야지 주는 거야. 아니요, 저 그냥 7% 해준다고 그러니까 현금으로 7% 하고 빼줄 거야. 아유, 현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아니, 현금으로 주겠다니까요. 아니요, 현금은 그렇게 안 돼요. 이게 다 여기서 높은 네. 이자율로 네. 가져가는데 이제 그런 걸 아예 우리가 없애버리겠다.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 자, 5597님께서 질문했습니다. 기자님, 비트코인이 총 몇 개나 되나요? 2,100만 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참, 네, 이런 걸 알고 있네. 네. 전 세계 2,100만 개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래서 여기서 연결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이건 제 궁금증이에요. 네. 아까 사람들이 테슬라의 자동차들을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 그럼 테슬라 쪽에서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를 통해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아니 들고 우리 갈 수도 테슬라는 있고. 비트코인을 갖고 갈 거야 네. 라고 하면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넥스트 스텝 다음 생각은 뭐냐면 그러면 유통되는 비트코인의 개수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2,100만 개밖에 없으니까 맞습니다. 안 찍어내니까 못 네, 찍어내니까.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비싸지지 않느냐. 그렇게 다들 예상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이게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뭐냐면 이렇게 일론 머스크 화성 경제를 하고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자산으로서의 가능성 때문에 비트코인을 투자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라 세계 최대 헤지펀드 레이 달리오 역시 최근에 투자자 레터를 보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이제 우려가 되는데 너무 돈이 많이 풀려서 돈값이 떨어지잖아요. 네. 이걸 해지할 수 있는 자산으로 비트코인 가능성에 주목을 했고요.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락 역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은 투자자 이제 보고서를 SEC에다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식하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아크 인베스트먼트라고 있어요. 네. 가장 뜨거운 월가에서 가장 핫한 운용사인데 여기서 2021년 투자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가운데 15개를 냈거든요. 그 가운데 3개가 무려 비트코인에 관련된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수를 예견이라도 한 듯 S&P 500 기업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매수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변할까 이렇게 전망한 것도 있습니다. 자, 요런 이유들로 이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샀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요런 이유들을 샀다고 하고 하지만 여전히 뭐죠? 3033님께서 뉴스는 긴박한데 딸내미 말에 빵 터졌네요. 엄마 라디오가 왜 2배속이야? 조금 우리가 조금 빨랐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빠르게 해서. 아니야, 제 잘못이에요. 이 방송 이 스타트 공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제 잘못이에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 마저 해주시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네. 자, 어쨌든 비트코인이 2,100만 개가 있고요. 그중 많은 비트코인이 이미 일론 머스크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하락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2018년과 다르게 이번 장은 미국에 있는 기관들이 주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고란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오늘 작전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12시에 돌아옵니다. 빨간 날이지만 내일 뵙겠습니다. 바이바이.